네. 메뉴 버튼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서비스라는 모드가 들어갑니다. 그때 뚱뚱뚱뚱뚱뚱 랭귀지 네. 눌러서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전원을 껐다가 키면 한국어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 버튼하고 여기 보시면 뒤로 가기 버튼, 그 다음에 설정 버튼하고 메뉴 버튼이 있어요. 메뉴를 누르면 내가 마지막으로 사용됐던 레시피가 쭉 돼서 또 입력할 필요 없이 찾아서 스타트 버튼 누르면 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메뉴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스타트 버튼은 그게 가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열은 최초 151도로 설정했으면 여기에 20%, 20도가 아니고 20% 계산을 하면 30도 정도 되지. 네, 180도로 온도를 올려요. 그러면은 그때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 난 150도에 보여야 되는데 180도로 굽는 걸로 돼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열 동안은 예열만 하게 놔두고 빨리 돌아갈 것 같아요. 온도를 30도로 설정해서 스타트 버튼 누르면 예열을 36도가 되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열 온도까지 조절하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열이 다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시끄럽잖아요.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아무 버튼이나 눌러주면 소리는 끝나고 예열을 했습니다 라고 계속 알려줘요. 그때 준비되어 있는 빵을 누른 다음에 제품을 넣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닫으면 내가 설정한 30도 온도에 시간 1분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가시는 분 이해 가시나요? 예. 예열 중에는 절대 빵을 넣으면 내가 설정한 온도대로 그 오븐이 가동되는 거 아니에요. 예열이 끝났다고 알려주면 그때 문을 열고 내가 준비되는 제품을 넣고 닫기만 하면 돼요. 또 스타트 버튼 누르면 다시 또 예열 모드로 돌아갑니다. 아, 오케이. 기계가 멈추고. 자, 이렇게 되신 표시 있죠? 전원 버튼이면서 뒤로 가기 버튼이 되고, 설정 버튼이면서 메뉴를 볼 수 있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메뉴를 올리고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커서, 그 다음에 온도계 버튼, 시계 버튼, 10 스피드 버튼, 스팀 버튼, 시작 멈춤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 아닙니다. 시작 버튼.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사이클이라서 사이클이 하나, 둘, 세 개 표시되어 있죠. 화살표가 3개. 3번의 온도 변화하고 스팀 변화하고 팬 스피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발효기로도 쓸 수 있고요. 1, 2, 3, 4, 5 즐겨 쓰는 메뉴를 5가지를 그냥 꺼내 놓을 수 있고 99가지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펜 스피드부터 할 때 온도 시간 설정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수동에서 온도 누르면 온도가 나와요. 그럼 원하는 온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온도계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온도값이 고정이 되고요. 시계 버튼, INF는 인피니티 해가지고 무한대예요. 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155도로 돌아갑니다. 눌러서 시간 눌러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분단이 설정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점점 되는 거는 초, 그거를 플러스 버튼 쭉 누르면 점 나오는 게 분이에요. 보통은 점점으로 해서 내가 10으로 설정했는데 10분에 안 들어가고 10초만 들어가고 멈춰요. 10초만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점 두 개는 초, 점 하나는 분.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설정이 끝나면 스타트 버튼 누르면 예열이 돌아가고, 예열이 끝나면 아까 같이 알람이 울리면서 제품을 넣고 닫으면 베이킹 모드 들어가면서 155도에 6분 동안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 스피드 약하게 돌리고 싶다 눌러서 마이너스, 플러스 두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설정이 끝났으면 스타트 버튼 누르면 예열을 할 때는 세게 돌아가요. 대신 예열이 끝나서 제품을 넣고 닫으면 보시죠. 약하게 들어가죠. 예열을 안 쓰고 싶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잠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팀은 음수 같은 경우는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가 없어요. 항상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제품은 누르는 만큼 스팀이 들어갔다 멈췄다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팀을 10단계까지 있어요. 온도가 높아요. 150도 이상 올라가면 의미가 없어요. 10까지 넣는. 그래서 설정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 누르면 6분 동안 150도에서 약 20초 있다가 5초, 20초 있다가 5초를 무한 반복을 해요. 내가 설정한 시간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20초 쉬고 5초 나오고. 자, 보세요. 정확하게 20초 있다 들어가죠. 멈췄죠. 또 20초 있다가 대략 5초 동안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스팀이 나와요. 설정을 해놓으면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요 사이클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온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단계에서 30도, 시간은 1분 동안, 펜 스피드를 1로, 스팀은 0,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2로 바뀌어요. 그때 온도를 다시, 온도는 뭐 30도로 해도 되고요. 31도, 시간은 1분, 그 다음에 아까 펜 스피드가 1이었죠. 지금 2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르면 3으로 바뀌고 온도를
132도, 시간 1분, 펜 스피드 아까 2로 했으니까 다시 1로 스팀을 아까 설정도와 틀리게 또 10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누른다. 예열이 끝났으니까 보시죠. 1분 동안은 펜 스피드가 약하게 30도로 돌아갑니다. 1분 동안. 예열이 됐고. 점이 생겼지. 아까는 없었는데. 자, 1분이 다 지나고 나면 아까 펜 스피드를 강하게 바꿨죠. 제가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는데 1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알아서 펜 스피드를 강하게 돌립니다. 강하게 돌아가죠?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세 번의 온도, 시간, 습도, 펜 스피드를 한 방에 입력을 해가지고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이 아이가 알아서 바꿔주는 그 기능을 이 사이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클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온도, 습도, 펜 스피드를 바꿔야 하는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제품이 보통 뭔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그 거의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 사이클 기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의.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데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아까 펜 스피드를 또다시 약하게 조절을 했고 그 이후에 스팀이 발생되게 보셨던 그런 기능이 사이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 냉동생지를 할 때 특히 유럽 쪽에는 발효 냉동생지, 발효가 되어 있는 냉동생지를 많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때 처음에 스팀을 약간 주어서 굽다가 스팀을 멈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다시 신경 써서 멈춰주고 막 그럴 필요 없이 이 레시피에 입력해 놓으면 이 기계가 알아서 나머지 스텝을 밟아서 조리를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도 자기네들만의 빵에 대한 레시피가 있을 거예요. 그 레시피대로 니네들이 사용하려면 이런 기능으로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네들이 얘기 들어 빵 몇 도에 뭐 습도 뭐 하고 단 펜소스를 매수를 해야 우리 빵 맛이 나온다라는 지네 레시피가 있을 거거든. 그렇죠? 예, 그거를 입력해주는 방법을 하실 때 설명해드리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지금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는데 뭘 하나 만지면서 이렇게 깜빡거렸잖아요. 이 이유는 그 뒤에 보시면은 30도에서 50도로 넘어가면서 우 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뒤에 쿨팬 돌아가는 소리거든요. 네. 오븐 챔버에 50도 이상 넘어가면 쿨팬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네. 50도가 떨어지면 이 쿨팬은 멈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깜빡거리는 이유는 그 강제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챔버 내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갔는데 제가 강제로 껐어요. 그러면 경고를 알려주는 거예요. 뜨거운데 왜 껐어? 쿨팬이 돌아가게끔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깜빡거리면 전원을 껐다 켜도 안 돼요. 전원을 뽑았다가 다시 꽂아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면 만약에 전원을 코드를 떼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이게 계속 언제까지? 깜빡거려요. 언제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아, 네. 계속 예. 깜빡거립니다. 예, 예. 하루 종일. 음, 지금 거기는 전원 끄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을
차단기 시스템 맞춰놔야겠네. 꺼져. 아니요. 그게 아니고. 꺼져. 네. 멈췄죠? 이렇게 요게 전 스위치를 빼는 게 자칫 리셋 기능하고는 옆을 안 주는 거지. 예, 일부 메모리는 이 아이가 메모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여기다 레시피를 입력한 것도 전원 코드를 꼽더라도 계속 유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전원 켰을 때 시원하네. 한글로 바꿨는데 아직 바뀌어 있죠? 리셋되는 게 아니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열 기능을 삭제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삭제가 가능해요. 설정 버튼 눌러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누르면 서비스 메뉴에 매기 변수라고 있거든요. 여기 눌러서 설정을 해주면 패스워드가 떠요. 7입니다.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면 P1인데 얘가 P 120일 거예요. 1. 얘를 설정 버튼 눌러서 마이너스 눌러서 다시 설정 버튼 0으로 바꿔주고 설정을 하면 아까 150도면은 예열이 됐잖아요. 120번이 아닐까? 혹시 그 매뉴얼 없니? 20번이요. 네. 20번 120번을 원상부터 해볼게요. 여기였죠. 이 파라미터 값을 다 외워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20번을 0으로 바꾸거나 0으로 바꾸면은 예열이 사라져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20번 네 이거 방금 하시는 거는 저희들 파라미터 값이라고 해가 저희들이 미리 낸 세팅 값이 바꾸는 작업인데 이거는 사용자가 건들 수 없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의 중요 파라미터 값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번만큼만 기억하고 계신 게 좋은 게 사전 예열을 삭제해달라는 고객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저희 사전 예열 기능에 대한 거는 우눅스하고 저희 거밖에 없어요. 네. 네. 나머지 스매그, 지에라 뭐 그런 것들은 사전 예열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없애달라는 그래서 거군요. 없애달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메뉴 버튼을 누르면 냉각 기능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챔버 온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낮은 온도로 제가 베이킹을 해야 돼요.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빨리 시켜. 네. 그 상태에서 문을 열면 원래 팬이 멈춰요. 문을 열어서 팬이 올라갑니다. 아, 네. 관계 냉각하는 거구나. 일이 다 했대요. 냉감이 어차피 네. 그래요.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냉각이 되면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때 바로 그 온도대에 맞춰서 조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는 기능 지금 되게 중요해요. 레시피를 저장을 하는 기능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온도 150도에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을 입력을 하고 스팀도 입력하고 팬스피드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이 메뉴 설정 버튼을 길게 눌러요. 그럼 저장이 떠요. 그때 마이너스 저장해서 컨펌을 해주면 이 레시피에 이름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페도 한번 쳐볼까요? 혹시 2인가요? 네. A 2. 그 다음에 뭐죠? FE F 2. 그 다음에 D D 2요. A A.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저장하려면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자, 이게 시작 버튼일까요? 이게 시작 버튼일까요? 스타트. 알겠습니다. 예, 이게 시작 버튼입니다. 그러면은
어디 카테고리에다 저장을 할 거냐는 폴더를 어느 폴더에다 지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베이커리에다 주세요. 베이커리에다 지정을 한다. 여기다 놓고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띵띵띵띵띵 카페도 입력했는데 어디였죠? 너무 많은가 본데 꽉 찼나 본데 잠깐만요. 할 수 있습니다. 카페다. 좋았다. 카페다 있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카페다를 껐다가 일단 킬게요. 카페다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싶어요. P1에다가. P1에다. 그러면은 메뉴 눌러서 메뉴 한 번 더 눌러서 베이커리에서 저장을 했죠. 네. 찾고 카페다. 체크한 다음에 P 버튼 눌러요. 아, 그러면은 즐겨찾기 선택한 메뉴를 레시피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눌러요. 오케이. 추가하려면 확인 버튼은 그 메뉴 버튼 누르래요. 여기 메뉴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됐어요. 그럼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카페다를 굽고 싶어요. 그러면 스타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러 번 온도, 시간, 뭐 이런 거다 기타 설정할 필요 없이 딴 해주면 돼요. 혹시 한글도 입력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영어하고 숫자만 입력. 영문도 대문자, 소문자는 가능한데 네. 한글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는 보통 한두 개하고 몇 가지 메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5가지 안에 메뉴에서 딱 거의 정해서 놓게끔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걔네들이 별도로 뭘 뽑아가지고 아까 뭐 한 것처럼 구면은 뭐 닥치기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 5가지 대표 버튼 안에 들어갈 거 세팅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지들 거를 해가지고 USB에 담아 놓든 모아든 그렇게 갖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카페다가 더 이상 단종됐어요. 즐겨찾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메뉴를 삭제하는 게 좋잖아요. 삭제는 이 상태에서 길게 누른 다음에 레시피 수정해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바로 부활을 못 시키나요? 즐겨찾기에서만 삭제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다 삭제가 됐네요. 잠깐만. 대걸기론 즐겨찾기에서만 삭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돌리기는 없나요? 없습니다. 아. 다 삭제가 되네요. 삭제가 됐습니다. 음,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 그래서 P1에 부장님 그 P1에 덮어쓰기 기능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P1에 카페다가 돼 있는데 응? 커피다로 바꿔서 P1으로 그냥 덮어쓰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수도로 들어가서 온도, 시간 뭐 입력해서 이게 좀 저장이 되죠. 저장 눌러서 아무거나 그냥. 어차피 그냥 C로 한번 해보세요. C를 하나 해줘. 네. 그러면 저장, 데이터를 저장. 그러면 이거 안 뜨네? 왜 안 뜨지? 예를 들어서 그냥 C에도 C에 괜찮고요. 됐어요. 잠깐만요. 베이커리에 C P. 눌렀어요. 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은 아, C로 그러면 바뀌었죠? C로 P1에다가 예를 들어서 2를 덮어 씌울 수 있나요? P1을. 삭제하고 2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2로 하는 건지. 그렇죠. 그렇지. 그게 삭제를 꼭 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거에다 덮어씌우기로 그냥 넣어버려도 되나? 그냥 P1에다가 2를 넣기 위해서 잠깐만요. C를 지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2를 그냥 이는 보시면 2를 넣는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잠깐만 그냥 보시죠.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커리 M 한번 넣어볼까요? N. M 아니 M을 여기다가 P1에다가. P1에다가 바로 들어가요. 되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미지 삽입이 되네요. 예, 이미지 삽입되는데 아직 이미지 삽입에 대한 건 아직 조금 네. 그러니까 또 편집도 가능하고요. 온도, 시간 다시 바꿀 수 있고요. 빵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겠네요. 네, 빵이즘이 원래 넣을 수 있어요. 저희 그 6층에 있는 장비는 이미지가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P1을 내가 크로와상으로 세팅해 놓으면 크로와상 그림을 네, 맞습니다. 비싼 장비예요. 비싸질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븐이 그 모터를 하나 쓰냐 두 개 쓰냐, 그거 한번 그다음에 스팀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해시태그 한번 자동 세척이 안 되냐 안 되냐, 그 기능으로 점점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해시태그 아까 아, 이거요? 이거는 그거예요. 이 아이가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요. 공용 비밀번호가 설정되는 와이파이에다가 이 핸드폰하고 연동돼 가지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뭔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저희도 이태리에서 인포를 못 받았는데, 연결하면 이 핸드폰에서 설정된 레시피를 이 부분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연결되시는 네. 그래서 좀 더 기능을 좀 인폼을 받으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앱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럼 앱으로 이렇게 조절다 가능한 세팅이라는 오븐을 가동하고 멈추는 건 안 되는데 세팅. 레시피를 수정해서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저거는 아직 우리가 아직 안 이태리 쪽에서 인폼을 아직 못 받았어요. 저희 큰 오븐 산마르코 같은 경우는 이 오븐이 얼마만큼 가동이 됐는지, 그 다음에 어느 부품이 고장이 났는지까지도 웹상으로 가능해요. 네. 팀 토모치긴 한데 혹시 저 발효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발효. 이거 모양이 노란색. 이 발효는 웬만하면은 발효겠어요? 예, 발효 쓰시는 게 좋고요. 네. 발효 요거 프로그램을 발효기예요? 바꾸면은 이 세팅을 다 바꿔줘야 돼요. 파라메터 값 4가지를 바꿔줘야 돼서 아직까지는 발효기는 솔직히 좀 발효기. 네, 발효기. 예, 발효기. 발효기는 발효기 쓰는 걸로. 네, 발효기 씁니다. 네. 그리고 발효하고 난 다음에 바로 베이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이렇게 그거지. 발효 제품을 꼭 주력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발효 기능이 필요 없는데 발효기를 쓰는 게 좋고요. 가정주부가 쓴다 그러면 발효 기능을 저는 살려드리고 있어요. 가정집에서는 이제 좀 네. 예, 한두 개 하는 왜 거는 살려드리고 있냐면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 빵만 하는 데 있어서 이 큰 발효기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오븐에서 발효를 하라 그러는데, 이 발효 프로그램을 하려면 내부 프로그램 한 2-3가지를 좀 변경을 해줘야 돼요. 발효의 퀄리티는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븐에 요정 넣고 오븐에 발효 기능 집어넣은 건 저희밖에 없어요. 그게 아주 장점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발효기를 넣으면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발효기는 별도로 쓰셔라. 네. 장점으로 홍보할 때 발효기도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로 임시 써라 이런 식으로 영업할 때 활용을 하겠다. 그럴 수는 있겠죠. 네. 물론 기사- 양이 많지 않다. 기사 올 때까지. 양이 아주 많지 않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초기 상태에서 발효 버튼을 누르면 제대로 된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왜냐면은 할로겐 램프가 꺼져 있지가 않아요. 가동 상태에서 그 할로겐 램프에 켜져 있는 시간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암기를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등이 꺼져야지만 제가 원하는 온도 30도면 30도, 32도면 32도를 유지를 시켜주는데, 할로겐 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럼 40도까지 올라가요. 왜냐면 할로겐 등이기 때문에. 할로겐 등을 끄는 건 어떻게 봐요? 파라미터 값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지금 피드백 한번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발효 기능을 쓰려면 사전 예열 기능을 삭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로겐 램프 등이 켜져 있는 시간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발효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제일 짧게 하면 되겠네요. 초 단위로 켜지게끔 되어 있어요. 할로겐 등은. 그래서 1로 바꾸면 잠깐 켜졌다 꺼져요. 네, 1초. 보시면 제가 이거 바꿔놔.
안 바꿔놨네. 계속 켜져 있잖아요. 가동되는 동안. 이 오븐이 가동되는 동안 잠깐 켜졌다 꺼져야 돼요. 그거를 파라메터 값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발효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 발효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할로겐들을 꺼줘야 돼요. 근데 저 기능이 있다는 게 그냥 세일즈 포인트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케이스는 타에서 없습니다. 타에서 없. 가정주부들은 쓰는데 업소에서는 거의 안 네, 써요. 거의 뭐 안 씁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이게 발효 모양이거든요. 정확히. 아니 보시면 메뉴에 들어가도 특수 사이클의 발효 프로그램이 있어요. 좋네요. 네, 근데 아마 이해했습니다. 빵 배우신 분들은 다 발효기에 눈썹 뺏고 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렇죠. 저거 아니 스릴이 없을 거예요. 빵 배. 그 셰프들이 보통 또 자존심이 높으신 분들이 한두 분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작업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의외로 또 개인들이 또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유저들은 또 집에 공간 없잖아요. 충분히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거 이제 들어가시면 저희들 그 카탈로그 순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직접 밀가루를 반죽해서 도우를 만들어서 발효기 하고 도우콘에다 집어넣고 그걸 어떤 빵으로 만들어가냐 할 것인가를 다 해서 그 순서대로 이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 순서대로 이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은 거고 끝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샵앤샵 개념 및 베이커리 카페 경영으로 하실 때 카페를 경영하실지 아니면 아이스크림기를 경영하실지 젤라또를 경영해서 하실지 와플을 경영해서 하실지를 뒤에 장부에 따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탈로그 전체가 샵앤샵 개념 및 베이커리 카페 여러 가지 거로 컨셉할 수 있는 제품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시면 돼요. 우리 가장 기본은 계량점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베닉스 오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